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뭐 이런 아쉬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축구협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축구협회가 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을 제대로 못 이끌어간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아쉬운 건 우리 현재 국가대표팀이 황금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세대의 기준을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르게 두실 수도 있어요. 아니 2002년이 황금 세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가 황금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일단 이 5명만 놓고 봐도 사실은 이게 황금 세대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 있고요. 김민재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바이에른 뮌헨 주전 수비수.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강인 PSG의 기대를 받는 주전급 선수. 황희찬 울버햄튼 핵심 공격수. 이재성 마인츠 에이스. 요 5명만 봐도 우리 대표팀이 역대 이런 그 대표팀의 스쿼드를 봐도 유럽 5대 리그에서 핵심적인 선수로 뛰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 뭐 배준호 스토크시티에 또 에이스가 되어가고 있고 황희범 선수도 이제 빅리그 이적설이 나고 있죠. 홍현석 선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뭐 조규성 선수도 빅리그 이적설이 있었던 선수고 이미 미틀란에서도 되게 좋은 활약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오현규 선수도 이번에 행크에서 또 데려가잖아요. 셀틱에서도 약간 밀려 있는데 정우영 선수도 있고 엄지성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유망주 양민혁 선수도 이제 해외 팀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까지 사실은 유망주들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김지수, 이한범 심지어 이게 그 얼마나 특수한 경우냐면 팀에 황금 세대가 만들어질 때 어느 한 곳에 미친 듯이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쉬운 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너무 이선 자원만 많아요. 혹은 너무 뭐 공격수만 많아. 미드필더만 많아. 그래서 9번 공격수만 있으면 딱 완벽할 텐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쿼드를 보면 김민재 중앙 수비수에서 이렇게까지 유럽 최고의 선수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수비수가 심지어 탄생했고 여기에 미드필더 이재성, 황인범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대표팀에 정말 없었던 유형이에요. 이강인 같은 선수는 애초에 전 세계에서도 드물어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번뜩이는 플레이, 어떤 팀을 만나든 번뜩이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선수. 그런데 이런 그 좋은 선수들의 전성기가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랑 또 딱 맞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있죠. 물론 이제 뭐 풀백 아쉽지 않냐, 뭐 수비형 미드필더 아쉽지 않냐 하지만 그 정도 아쉬움은 사실 어떤 국가대표팀이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유럽에서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건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망주들도 있으니까 신구조화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손흥민부터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의 고참급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들 중간급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 이강인 연령대도 딱 맞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 못한 게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물론 뭐 아시안컵을 우승을 못했으니까 에이 이게 뭐가 황금 세대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쿼드는 황금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금 세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이 우리 대표팀에 오고 싶어 하죠. 이게 핵심이죠. 왜 외국인 감독들이 오고 싶어 하냐? 월드컵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유럽 월드컵 예선에 참가를 해요. 그러면 아마도 유럽 예선 정도에서는 우리의 스쿼드가 중간급 정도는 돼요. 중간급. 그래서 월드컵에 나갈까 말까 요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스쿼드를 가지고 월드컵을 거의 100% 나갑니다. 아시아에선. 그리고 월드컵에 나갔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중간급이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피파 랭킹도 보면 우리가 웬만한 팀들보다 되게 높아요. 22등이잖아. 22등. 괜히 22등인 게 아니거든요. 물론 피파 랭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한 20개 팀 정도 되면 곧 내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감독들은 좋은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다가 한 번 꺾이잖아요. 꺾이면 이런 무대가 필요하거든요. 애초에 스쿼드가 꽤나 괜찮은데 이변의 팀으로 좀 불릴 수 있을 만한 스쿼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 이기니까 야 르나르, 야 이변을 일으키는 르나르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팀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제시마 씨라던가 바그너라던가 포엣이라던가 이런 외국인 감독들이 우리 대표팀에 실제로 오고 싶어 했다는 거잖아요. 그 50장 PT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황금 세대가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고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이 황금 세대를 그냥 흘려보낸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금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많고 심지어 이 좋은 선수들이 전성기에 있고 시간대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황금 세대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성기를 보낸 최고의 선수가 약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약간 끝물인데 갑자기 또 좋은 선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젊어서 이 두 선수가 동시대에 뛰었으면 막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되게 흔하지 않은 우리 축구사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다음에 정말 이거는 아주 희귀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세대를 가지고 아시안컵 때부터 이 시간을 벌써 뭐 월드컵 끝난 다음에 2년가량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클린스만 1년 그리고 홍명보 감독. 그러다 보니까 이 스쿼드를 왜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을까? 이게 너무나 축구팬 입장으로서는 속상한 거죠, 사실. 벤투 감독 때는 좋았냐? 아닙니다. 벤투 감독 때도 A매치를 못 구했었죠. 월드컵 직전에 A매치 상대를 못 구해서 월드컵을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아시안컵 때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최악. 그리고 클린스만도 억울한 게 있어요. 훈련을 호텔에서 한다. 그러니까 클린스만도 어느 정도 본인의 불만일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을 호텔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우리 축구협회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축구협회가 이 황금 세대를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축구협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상 아시안컵이나 이럴 때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경기력이 안 좋을 때 선수 탓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시안컵 때 손흥민, 이강인 갈등 이걸로 막 초점이 맞춰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축구협회가 약간 선수들을 욕먹게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축구협회가 이게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축구를 선수들만 하진 않는다. 감독, 코치 이런 이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일도 있지만 의료진, 훈련 환경 이런 이제 우리가 선수와 감독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협회가 같이 병행이 돼야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금 세대가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늘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같은 경우. 벨기에도 그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제 팀을 맡아서 벨기에를 약간 좀 아쉬웠었죠. 벨기에의 성적과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좀 안 되니까 황금 세대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번에 잉글랜드도 뭐 그래도 성적을 잘 냈긴 했지만 잉글랜드도 한 번 정도는 우승해야 되지 않냐. 이 황금 세대에. 그리고 그 전 세대 정말 수많은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지만 베컴, 제라드, 램파드, 루니, 오웬 그런 선수들이 성적을 못 냈죠. 그러다 보니까 황금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성공을 못하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이제 벨기에, 뭐 잉글랜드 이런 팀들보다 황금 세대가 오기가 더 어렵죠, 사실은. 잉글랜드 같은 팀들은 워낙에 이제 그 좋은 선수들이 매번 탄생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게 뭐 자주 찾아올 수 있어도 우리는 이런 기회가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A매치 상대 못 구해, 훈련을 호텔에서 해, 외부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번에 감독 선임 과정까지.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도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맡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최고의 감독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뭐 당연히 K리그에서는 능력 있는 감독이지만 우리가 이 외국인 감독들도 심지어 어느 정도 외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들도 우리 대표팀에 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당장 제시마치, 바그너, 심지어 제시마치는 본인이 받았던 연봉의 3분의 1도 받을 수 있다. 3분의 1 정도가 우리 대표팀이 제공할 수 있는 연봉이었거든요. 그런 기사까지 나온 걸 보면 더 좋은 감독을 데려와서 우리 선수들을 한층 더 잘 모아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놓친다라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홍명보 감독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더 좋은 성공할 수 있는 후보들을 놔두고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적은 선택지를 가져가는 건 이거는 바보들이죠. 심지어 뭐 연봉도 비슷하게 주면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안 좋은 선택들을 늘 하고 사실은 뭐 홍명보가 문제다, 클린스만이 문제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축구협회가 사면 사태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축구를 계속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면서 최고의 스쿼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있다. 특히나 우리 대표팀의 가장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가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 그 다음에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시간도 좀 가고 있고 다른 이제 그 선수들도 어쨌든 나이를 먹고 있고 이재성 선수도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다. 이게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더 안타까움이 커서 그렇죠. 이런 황금 세대를 날려버린다는 거. 그리고 지금 황금 세대인데 홍명보 감독의 능력이 의구심이 드니까 외국인 코치를 쓴다는 거잖아요. 물론 홍명보 감독은 아니다, 내가 요청했다 였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도 본인의 부족한 전술적인 능력을 채워야 되니까 본인도 요청을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기사도 나와요. 홍명보 감독이 빅리그 감독급 코치를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뭐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기사를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젊은 빅리그에서도 감독급이 될 만한 그런 코치를 데려올 수 있다. 이미 그런 코치가 우리 명단에 있다. 구체적인 프로필도 이미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명보 감독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월드컵에서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당연히 잘 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도박에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 황금 세대를 가지고 도박을 해야 되냐? 황금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이 높은 쪽에 거기에 베팅을 해도 모자를 파네. 성공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황금 세대를 가지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거, 그리고 그 황금 세대를 이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정몽규 회장부터 시작해서 매우 무능한 축구협회의 이제 이사진들, 전체적으로 우리 스쿼드는 유능하나 스쿼드를 지원해줘야 되는 축구협회가 무능하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안타까워하는 거다.